자, 그럼 오후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로봇이 두 번째 섹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로봇의 동맹은 커지고 또 해외 거점은 확장 중이다라는 그런 이슈인데요. 일단 최근에 로봇주들이 좋기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또 로봇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약간 과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약간 나올 수가 있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조금 포인트를 잘 잡아서 매수를 들어간다 그러면, 즉 타점을 잘 잡고 매수를 들어갔을 땐 나쁘지 않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AI가 만들어낸 어떠한 하나의 그 꿈을 줬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면 AI를 가지고서 도대체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는 결국은 이것이 로봇하고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아무래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그 로봇에 대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 여전히 또 시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단기 과열 구간에 있는 로봇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또 시총 상위의 로봇주가 또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또 매수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보셨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로봇주들도 굉장히 안에서는 좀 많은 섹터가 있잖아요. 뭐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까요? 두 가지 다 보셔도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스마트 팩토리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AI가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AI가 지시하는 자신이 어느 정도 계획했던 그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서는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휴머노이드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만약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미국 내의 그 여러 가지 수출, 그쪽으로 우리가 공장을 지으면서 나가는 그 로봇 수출에 관한 것을 보신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간병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형 보조 로봇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더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자자님들께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가르는 것은 바로 이것, 즉 AI가 정확하게 들어가냐 아니면은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가지고서 돌아가는 그런 팩토리,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사실 로봇주들은 대표적인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로봇주들의 실적 자체는 좀 좋지 못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로봇주를 실적을 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삼진 않지만 실적 부진한 로봇주들은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로봇주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구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조금은 분석을 하면서 얘가 과연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내가 한계를 잡는 연습, 즉 얘의 목표가를 내가 얼마까지 볼 것인가를 잡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로봇주들의 실적 부진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 보여질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봇주 중에 어떤 기업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이 이 종목이라고 봅니다. 일단 로보티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잠깐 그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그 자리를 노리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부장 관련주이고, 특히 이제 액추에이터라 그러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액추에이터 감속기, 즉 기어가 들어가고 그다음 컨트롤러, 서버 모터가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는 이거를 가지고서는 다이나믹 셀이라고 부르는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다이나믹 셀을 지금까지는 연산 20만 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좀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현재 중앙아시아 쪽에다가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는 여기서 30% 정도 더 업된 그 정도 물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로봇 업체들은 지금까지는 봤을 때는 그냥 어딘가에서 그 주문 생산하는 형태로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주문 생산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는 범용성으로 해서 양산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환경과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올해 들어서 로보티즈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좀 비용이 조금 많이 쌓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거기다가 현재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이런 그 액추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왜냐하면은 기어 자체만 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약하고 액추에이터를 그다음에 또 유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액추에이터를 만들었을 때는 속도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특수한 다이나믹 셀 같은 중요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이즈와 그다음에 용량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수요가 충분히 늘어난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3월 달에 그 물적 분할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금 우리가 매수를 잘 들어가면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